자, 이번 개념 영상은 이제 첫 번째 대단원의 마지막 파트고요. 이제 원의 방정식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부분이라고 이제 쌤은 조금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외워야 될 공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헷갈리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쯤에 가서는 살짝 복잡한 부분도 나오니까 그 부분은 조금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번에 배우는 파트 고등학교 내내 쓸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이해하고 기억해 주시고 실수도 하지 않게 연습도 충분히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배울 거는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평행이동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무언가 이렇게 뭐 어떤 방향을 정해서 뭐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위면 위, 아래면 아래 이런 식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뭐 단적인 예로 들어서 어떤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얘를 뭐 이쪽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슉 옮겨요. 이런 것도 평행이동입니다. 그래서 이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중요한 특징이 크기나 뭐 모양 이런 거는 변화가 없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특징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평행이동이라는 거 아무 방향이나 다 움직인다고 하면은 조금 생각하기가 번거롭죠. 하지만 우리가 수학에서 특히 좌표 평면을 다룰 때는 방향이 총 두 가지 존재하고 있죠. 좌우로 움직이는 X와 위아래로 움직이는 Y라는 두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행이동을 말할 때도 X랑 Y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만 생각할 거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좌표 평면이 있어요. 좌표 평면에 여기 뭐 한 2,1 정도가 있다고 할까요? 자, 그럼 이 2,1이라는 점이 있는데, 자, 이 점을 왼쪽으로 한 칸 옮기면 몇 컴마 몇이 될까요? 당연히 1,1이 된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왜냐면은 좌우로 이동하는 건 x가 관련된 값이고 왼쪽으로 간다는 건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다는 거니까 x좌표에 마이너스 1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y축 방향으로 두 칸 내려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괜찮을까요?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두 개 내려갔으니까 y좌표 값이 2만큼 낮아지면 되겠다. 또는 마이너스 2만큼 더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세 칸을 가게 되면 여기 점의 좌표는 4,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럼 뭐 되게 간단해요.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고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x, y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옮긴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a만큼 옮겼다라는 것은요. x는 좌우를 담당하는 거고 그러면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지만 a만큼 옮겼대요. 그러니까 a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y축 방향으로 b만큼 옮겼다는 거는 y축 방향으로 역시나 b, y좌표에 b를 더해주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위에서 움직였던 걸 살펴보면요. 2,1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긴 거죠. 자, 이제는 왼쪽, 오른쪽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그것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다. 왼쪽 방향으로 1만큼 움직였다. 동일한 이야기일 거고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을 옮겼으니까 x좌표에다가만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긴 거죠? 마이너스 2만큼 옮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 y좌표에다가
원래 1이었는데 마이너스 2를 더해주면 되는 거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갈 때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거겠죠? 그러니까 x좌표가 원래 좌표 1에다가 3만큼 더해진 거다. 이렇게.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이라는 거는 정말 단순히 그냥 그 점에 x좌표, y좌표에다가 평행 이동한 만큼을 붙여주면 된다. 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바로 두 번째 가볼 건데요. 자,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도형의 평행 이동입니다. 자, 도형의 평행 이동이라는 거에서 잠깐 도형이 뭔지 한번 가볍게 우리 살펴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점이라는 거는 x, y 혹은 a, b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좌표로 표현되어 있는 걸 우리는 뭐 점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럼 도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점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도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도형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 점이 모여 있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얘는 결국 어떤 x와 y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배웠었죠.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요. 이 식을 만족하는 x, y를 모두 한 번에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 y에 관한 관계식을 써주면은 그게 바로 점이 모여있는 도형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도형의 방정식은 뭐 직선의 방정식 말고도 우리 뭐 원의 방정식도 배웠죠? 그러니까 x, y에 관한 관계식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도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끔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요. 우리가 이런 식이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게 식에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붙여줄 거냐면은 함수처럼 f, x, y는 0이라고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지금 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랑 똑같은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수학도 언어입니다. 언어. 자, 여기 써 있는 게 x, y에 관한 이 f라는 거는 어떤 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 식의 모양이 바로 요렇다라는 거죠. 자, 비슷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왜 f라는 기호를 매기는 거냐면요. 이렇게 문제 풀다가 다른 식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문제에 요런 식도 하나 나왔다고 해봅시다. 원의 방정식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다 라고 문제에서 서술을 했을 경우에 둘 중 뭘 말하는지가 어려워지잖아요. 둘 중 뭘 말하는지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도 XY에 관한 관계식이니까 얘도 이렇게 쓰고 싶은데 F를 또 쓰면은 전에 썼던 식이랑 헷갈리니까 이번에는 다음 문자인 G라는 것으로 표현하자. 얘도 해석해보면은 이거는 XY에 관한 이라는 뜻이고 요 G는 어떤 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 식의 모양이 바로 요렇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fx, y는 0 뭐 이렇게 표현된 식이 도형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결론부터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결론입니다. fx, 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있을 때 얘를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옮긴다면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요런 변화가 생깁니다. 자, 이거 조금 헷갈리죠? 자, 원래 있던 식의 x자리에 x-a를 대입해 준다라는 게 조금 이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즉, x 대신 x-a, y 대신 y-b를 대입한다
라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좀 주의할 부분이 부호가 달라진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x 뒤에 마이너스 a를 붙이는 게 아니라 x 자리에 x-a를 대입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저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고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도형이 있습니다. 이 참수도 도형이에요. 자, 이 fx, y는 0이라는 식이 있고요. 얘를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옮겨서 어떤 새로운 안 되죠. 얘를 그대로 이동한 어떤 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쌤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쌤이 x, y라고 할게요. 그때 여기로 이동한 점을 x 다시, y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쌤의 목표, 쌤이 찾고 싶은 건 뭐냐면은 x 다시, y 다시에 관한 어떤 식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동해서 생긴 x 다시랑 y 다시가 만족하는 식을 찾고 싶은 겁니다. 만족하는 식이라고 쓸게요. 만족하는 식. 자, 그걸 어떻게 찾아줄 거냐면요. 자, 우선 우리는 px, y라는 거는 fx, y는 0 위의 점이죠. 자,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p 다시라는 거는 얘는 px, y를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해준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px-, y-라는 거는 p라는 점을 p-로 평행이동한 거니까 얘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평행이동 방법, 점의 평행이동은 뒤에 그냥 이동한 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x-라는 건 x 플러스 a라는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고요. y-라는 거는 y 플러스 b라는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은 잘 보세요. 얘를 잠깐 x는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x-a고 y는 y-b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원래 지금 fx, y는 0이라는 관계식은 성립하는 관계식이었잖아요. 근데 x랑 y가 x-a, y-b로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거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은 fx 빼기 a, y 빼기 b는 0이라는 식의 x 대신 여기에 x 다시, y 다시를 p 다시인 x 다시, y 다시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이죠. 이거 이해되실까요? 자, 내가 지금 얘는 문제에서 P라는 점이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결과예요. 그쵸? 근데 내가 얻은 이 관계식을 활용하면은 이런 관계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말 자체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은 이러한 방정식이 있을 때 이 방정식에 얘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x 자리에 x 다시가 들어가고 y 자리에 y 다시가 들어가서 요런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p 다시라는 거는 fx-a, y-b는 0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요 방정식이 결국 평행 이동이 완료된 요 방정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평행 이동된 방정식이 이렇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여기에 대입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 이렇게 점의 평행이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과 도형의 평행이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이번 파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 예시만 조금 들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 만약에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도형이 있는데, 얘는 직선이죠. 도형 중에서도 얘를 x축으로 1,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y 자리에 y 대신 y-2를 이렇게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x 자리에 x 대신 이렇게 x 빼기 1을 대입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쌤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x 대신에 x-a를 대입하는 거다. 그거를 이런 식으로 대입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해 볼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y 대신에 y-2를 써주시고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꼭 괄호를 쓰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주의해 주세요. y는 이렇게 괜찮을까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팁 같은 게 있어요. 자, y는으로 표현됐을 때는요. y는으로 표현됐을 때 y축 평행이동은 단순히 y는 어쩌고 저쩌고 나왔을 때 맨 뒤에 그냥 플러스 b를 붙여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도 얘를 이항해주면은 어차피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여기서도 얘는 그냥 이항해주면 플러스 2가 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y축 평행이동은 맨 뒤에 평행이동한 만큼을 그냥 붙여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y는이라고 나와 있을 때는 y는으로 함수를 정리해 주는 게 조금 더 보기 좋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 도형에서 평행이동에 대해 공부해 봤는데요. 점을 평행이동하는 방법과 도형을 평행이동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역시나 이번에서도 증명은 조금 이해만 하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외워야 할 거는 두 공식. 점의 평행이동은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한 만큼 점의 뒤에 붙여준다. 도형의 평행이동은 x 대신 x-a와 y 대신 y-b를 대입해준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대칭이동으로 만날게요.